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우리가 Git과 GitHub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이 Git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Git의 기본적인 명령어들 위주로 해서 Git의 전체적인 개념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Git이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Git을 만드신 분은 이제 리누즈 토발츠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아시는 것처럼 이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동안 굉장히 많은 파일과 폴더 같은 것들을 만드셨겠죠. 자,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 어제 작업했던 것들을 대상으로 내가 오늘 어떤 작업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제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겠죠. 즉 파일의 이력을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이런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는데 조금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셨고요. 그래서 리눅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종의 하나의 어떤 개발 도구로서 맞나요? 이 파일의 이력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신 게 바로 이제 Git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it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파일의 이력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어떤 소스 코드 파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수정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수정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수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Git이고요. 정의를 말씀드리면 컴퓨터 파일의 변경 내용들을 추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 개발자가 함께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컴퓨터에서 각자의 어떤 파일의 변경 이력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에 다른 분이 수정을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다른 분들이 어떤 파일의 이력을 또 가지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업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을 당연히 이제 추적하는데 우리가 이 Git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을 사용한다는 거는 요즘 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혼자서도 물론 개발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하는 상황이 또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진행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겠다 하는 겁니다. 파일의 변경 이력을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Git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 이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개발자들이 각자 컴퓨터에다가 이 버전, 즉 파일의 버전의 이력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뭔가 잘못된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는 이런 파일의 변경 이력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 즉 소스 코드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다른 사용자들도 이미 다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추적이라든지 복원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it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사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Git은 일단은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it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각자의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설치 과정 자체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디폴트 설정을 그대로 넥스트 하셔서 기본 설정으로 설치를 하셔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it을 설치하고 나시면 이제 Git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Git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설치하시고 나시면 Git Bash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Git Bash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Git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치셔서 사용을 하시는 개념인데요. 요 방법이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Git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우셔야지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시간을 두시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다가 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it에서 제공하는 뭐 명령어들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명령어들 위주로 일단은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것들 위주로 일단 챙기고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번 과정에서 이 Git bash를 이용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Git의 명령어들 위주로 저희가 실제 Git을 다뤄보겠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아무래도 그래픽 기반으로 조금 더 이제 눈으로 보면서 그래피컬하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Git은 이제 설치를 하시고 나면 Git bash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명령행 인터페이스도 제공하지만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Git GUI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픽 기반의 이 Git을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Git GUI보다는 뭐 소스트리라든지 제3자들이 만든 Git을 그래피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Git GUI 프로그램보다는 만약에 그래피컬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소스트리를 사용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을 이제 설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이제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설치를 하시고 나서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력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향후에는 각자의 어떤 이력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병합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이라고 하는 설정을 하셔야 이제 구분이 된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Git bash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C 드라이브 밑에 이 스마트 Git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Git에게 이제 관리를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스마트 Git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지금 위치를 한 상황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git죠. git이라고 적으시고 한 칸 띄우시고 configure라고 하는 명령어 뒤쪽에다가 마이너 글로벌 옵션을 주시고 user.name 이라고 하는, 그리고 밑에 뒤쪽에다가 아이디를 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 쌍따옴표 안에 아이디라고만 적었지만 실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ABC 등등등 여러분의 아이디로서 유저 네임으로 사용할 아이디 성격의 문자열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제 이메일 설정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user.email 뒤쪽에다가 쌍따옴표 안에 문자열 형태로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그 어떤 메일 주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설치를 하시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설정이라고 하면 이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설정하는 요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설치하시고 나서 요 명령을 이용하셔서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Git을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Git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내부적인 어떤 구조를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Git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일의 이력을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일의 이력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별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작업 공간 또는 작업 툴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테이징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 Git 저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일의 이력을 이렇게 3단계로 관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 공간에서 관리한다, 또는 스테이징 영역에서 관리한다, 또는 Git 레파지토리 또는 뭐 Git 저장소라고 하는데요. Git 저장소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Git의 내부 저장소 상태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내부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특정 경로죠. 저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C 드라이브 밑에 제가 만든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를 Git에다가 너가 이제부터 이 폴더를 이제 관리를 해야 돼, 이력을 관리할 대상이야 라고 나중에 이제 선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 폴더가 이제 Git 입장에서는 작업 공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작업 공간이라는 개념과 스테이징 영역 그리고 Git 저장소라는 이 세 가지 내부 저장소의 상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일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업 공간에서 관리되다가 스테이징 영역으로 옮겨가고, 스테이징 영역에서도 관리되다가 또 Git 저장소로도 옮겨서 이력이 관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저장소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저장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 세 가지 저장소 내부 상태를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Git의 주요 영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영역이죠. 그 세 가지 영역 간의 이동 명령에 대해서 대략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워크스페이스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업 디렉토리입니다. 이 작업 디렉토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만드시고 수정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작업 디렉토리에서 수정하던 이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add, 즉 add 명령을 하시게 되면 그 파일의 변경 이력이 스테이징 영역, 여기서는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테이징 영역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면은 결국 인덱스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관리되는 것인데요. 이 인덱스 파일을 우리가 이제 스테이징 영역이라고 이제 통칭을 합니다만, 어쨌든 작업 디렉토리에서 관리되고 있던 어떤 파일, 그 어떤 이력들을요, 스테이징 영역으로 옮기는 명령어가 이제 add 명령입니다. add를 한다 그러죠. 자, 그럼 스테이징 영역으로 옮겨간 이 파일 이력이 스테이징 영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 이력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장소죠. Git 저장소. 여기서는 이제 로컬 레파지토리입니다. 여기서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컴퓨터를 의미하고요.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Git 저장소 파일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최종 이제 우리가 파일의 변경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Git 저장소에 기록된 파일을 우리가 Git 저장소, 즉 로컬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스테이징 영역에서 관리되던 이력을 최종 여러분이 Git 저장소죠, 로컬 레파지토리의 파일로 만드는 명령이 바로 커밋입니다. 이 커밋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그냥 단순히 파일 변경 이력은 스테이징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징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로컬 레파지토리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므로 최종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협업하시는 분들끼리 로컬 레파지토리에 있는 변경 이력을 공유할 때는 여러분들의 파일의 변경 내용이 로컬 레파지토리에 커밋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로컬 레파지토리를 공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종 우리가 파일의 변경 이력을 유지하고 보관하는 개념이 바로 이 로컬 레파지토리의 Git 저장소에다가 그 변경 이력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밋이라는 행위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점선 밑에는 이제 구름 표시가 되어 있죠. 즉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참여하는 다른 어떤 개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각자의 이런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영역과 로컬 레파지토리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각자의 로컬 레파지토리에 기록되어 있는 최종 형태의 파일 변경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GitHub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유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pull과 push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내부 구조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add와 commit이라는 명령어로 우리가 이렇게 영역들을 옮겨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Git을 공부하다 보면, 또 Git을 사용하다 보면 이 branch라고 하는 개념이 또 중요합니다. 이 branch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 하나의 어떤 작업 흐름을 이야기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업 디렉토리에서 어떤 파일을 변경하셨다면 그 변경 이력을 스테이징 영역으로 옮기시고, 스테이징 영역에서 최종 Git 레파지토리로 옮기시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작업 흐름이잖아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현재 이 작업 흐름과 완전히 별도의 작업 흐름을 또 같이 가져가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작업 흐름에서 수정하는 어떤 내용과 완전히 좀 다른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면 뭔가 조금 논리적으로 별도의 이제 작업 흐름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파일의 변경 이력을
따로 관리를 하길 또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개념이 바로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분기를 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치는 여러 개 브랜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작업 흐름이 여러 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각자의 작업 흐름에서 각자의 어떤 작업의 어떤 파일 변경 이력이 관리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하나의 작업 흐름과 또 하나의 작업 흐름을, 즉 각자의 작업 흐름에서 발생하는 변경 이력들, 파일의 변경 이력들을 합쳐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병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합과 관련해서도 좀 준비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차후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분기 개념, 즉 브랜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깃허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깃허브는 말 그대로 로컬 레파지토리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관리하던 깃 레파지토리 변경 이력들을 협업하는 분들과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공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는 건 결국 깃 레파지토리도 파일 개념이기 때문에 그 파일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메신저 같은 걸로 주고받기에는 좀 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깃허브라고 하는 웹 서버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깃과 깃허브라고 하는 것은 로컬에서 우리가 파일의 변경 내용을 관리하는 깃이죠. 그 깃에서 발생하는 파일 변경 이력, 즉 깃 레파지토리 파일들을 깃허브라고 하는 웹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깃허브를 통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일종의 웹 서버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깃허브를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를 위한 어떤 협업 관리의 어떤 웹 서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깃과 깃허브의 차이는요, 당연히 이거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깃은 말 그대로 실제 파일의 변경 이력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깃허브는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각자의 컴퓨터에서 관리되던 파일의 변경 이력을 공유하는 하나의 웹 서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두 개를 혼동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지금 C 드라이브에 이 스마트 깃이라는 폴더, 그리고 그 폴더 안에 베이직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 지금 제가 위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git 한 칸 띄우시고 init라고 하는 이 init이라고 하는 명령, 즉 깃의 명령이죠. 이 깃의 명령을 우리 git bash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순간부터 이 로컬에 있는 깃이죠. 이 깃은 이 경로에 있는 베이직이라고 하는 폴더를 작업 디렉토리로 인식하게 돼요. 당연히 이 순간부터는 이 폴더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파일의 생성 및 삭제, 그리고 파일의 변경 이력, 수정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깃이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베이직이라는 폴더만 만드시고 git init라는 명령을 안 해주시게 되면 그냥 그건 일반 폴더입니다. 아무도 변경 이력을 관리해 주질 않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git init라는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반드시 특정 폴더를 이제 작업 디렉토리로 만드셔야 이제 깃에서 이제 추적을 시작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베이직이라고 하는 폴더를 이제 깃 입장에서 이제 추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작업 디렉토리를 만드셨다면요, 이제 그 후에 저희는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리눅스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깃에서 제공해주는 그 git bash 프로그램은 리눅스 명령어들을 다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echo 명령 뒤쪽에다가요, create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hello.txt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라이팅을 해달라고 저희는 echo 명령을 이렇게 날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깃과 상관없이 리눅스 명령이죠. 파일을 하나 만들고 hello.txt 파일 안에 이 create라고 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리눅스 명령일 뿐이죠. 하지만 이 git 입장에서는요, 이 basic이라는 폴더를 작업 디렉토리로 아까 앞에서 init를 하셨기 때문에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요, 파일이 하나 당연히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이 git은요,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이 파일에 대한 변경 이력을 이제 추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실 깃과는 또 상관없이 리눅스 명령 중에 cat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파일의 어떤 문자열
를 그냥 단순히 출력을 요청하는 어떤 명령이죠. 그래서 리눅스 명령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뭐 이 git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리눅스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명령행에서 리눅스 명령들을 같이 섞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nit 명령에 의해서 그 basic이라고 하는 폴더가 이제 결국에는 추적의 이제 대상 폴더가 된 겁니다. 작업 디렉토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파일을 하나 만드셨어요. hello.txt라는 파일을 만드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파일 하나 만들었고 create라고 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 디렉토리에 만든 파일, 이 파일의 변경 이력을 자 git 한 칸 띄우시고 add라고 하시게 되면 그 변경 이력이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스테이징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git 저장소에 커밋하기 전에 잠깐 임시 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스테이징 영역에 올려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 바로 커밋, 즉 git 저장소에 최종 이제 파일의 변경 이력을 저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스테이징 영역에서 다시 작업 디렉토리로 돌아오셔서 더 수정을 하시고 나서 다시 스테이징 영역으로 올리고 최종 git 저장소에 파일 변경 내용을 기록하는 거. 그래서 이 중간에 임시 저장이라는 개념으로 이 스테이징 영역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뒤쪽에 가시면 git에는 엄연히 임시 저장이라고 하는 스태시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만 일단 스테이징 영역을 일종의 임시 저장 개념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뭐 무리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git add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이 작업 디렉토리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경 이력들을 이 스테이징 영역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죠. 이 add 명령이 바로 그 일을 해준다. 즉 파일의 변경 이력을 작업 디렉토리에서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해주는 그 개념이 바로 add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징 영역에 올려놓은 파일의 변경 내용을 나는 최종 이제 git 저장소에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git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테이징 영역에 있는 정보가 이제 최종 git 저장소에 반영이 되겠죠. 로컬 git 저장소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스테이징 영역이 준비되어 있는 파일의 변경 이력이 최종 로컬 git 저장소에 반영이 되는 그 일은 git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진행해 주실 수 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보셨던 것처럼요. git init 명령 후에 보시는 것처럼 git add hello.txt 자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add 명령이기 때문에 이 hello.txt에 대한 파일 변경 내용들이 스테이징 영역에 이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스테이징 영역에 올려놓고 나셔서 자 밑에 보시면요. 자, git statu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만나는 어떤 명령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부 구조가 3개로 나눠져 있다.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영역 그리고 git 저장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와 구조를 이제 옮겨가면서 파일의 변경 이력들을 이제 관리 유지를 하는 건데요. 이 git status라고 하는 명령은 말 그대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git status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여기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status 명령을 이용하시면 자 밑에 출력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는 브런치가 메인이라는 브랜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브랜치 개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이제 git을 시작한다. 즉 git init를 이용해서 작업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 되면 당연히 작업 흐름 하나가 생기겠죠. 메인 작업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메인 작업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이력을 관리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다른 브랜치를 만든 적이 없고 최초의 하나의 작업 흐름, 브랜치가 바로 메인이죠. 이 메인은 디폴트 작업 흐름이고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를 입력하시게 되면 현재 저는 메인 브랜치 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밑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느냐? No commit yet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커밋을 한 적이 없다. 맞나요? 커밋된 게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글씨로 뭔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 new 파일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 hello.txt라고 하는 파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새로 만들어졌다. 이게 저희가 이제 변경 이력이죠.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게 변경 이력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초록색 글자는요. 스테이징 영역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차후에 이제 뒤에 가서 스테이터스를 또 찍어봤을 때 붉은색 글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붉은색 글자로 나오는 것은 이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영역을 비교했을 때 작업 디렉토리의 내용을 붉은색 글자로 보여주고요. 이 초록색 글자는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영역 간을 비교했을 때 이제 스테이징 영역의 개념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징 영역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진 변경 이력을 이제 스테이징 영역에 잘 가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스테이징 영역에 이제 파일의 변경 이력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파일을 만들 때 create라고 하는 문자열을 포함해서 이제 만드셨잖아요. 지금 또 보시게 되면 워킹 트리죠. 작업 디렉토리 입장에서는 자, hello.txt 파일을 만드셨고 자, create라고 하는 문자열을 포함해서 이 파일을 만드셨어요. 그 후에 저희가 이렇게 명령을 입력했어요. git add 한 칸 띄우시고 요 파일 명칭을 주셨죠. 그럼 이 파일이 이제 이 파일에 대한 작업 변경 내용이 이제 스테이징 영역에 이제 올라가는데요.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가 있는 이 내역을 여러분들은 취소를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언스테이징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언스테이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git rm 하시고 한 칸 띄우고 cached 하시고 이제 파일 이름을 주시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간 어떤 파일의 변경 이력을 바로 이제 커밋을 하기 전에 가만 생각해 보니 이거 좀 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언스테이징 하셔서 작업 디렉토리에서 다시 뭔가 추가 수정을 하시고 다시 add 명령을 이용해서 자 스테이징 하신 후에 즉 스테이지 영역에 올리신 후에 커밋을 해야 된다면 이제 언스테이징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언스테이징 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이 git rm cached 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변경 내용이죠. 커밋할 수정 내용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즉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와 있는 파일의 변경 이력을 삭제한다. 다시 워킹 디렉토리로 내려보낸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it status라고 하는 걸 앞에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git status 명령은 git 저장소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git status 명령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할 것이고요.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명령행 프롬프트로 우리가 명령어로 이제 git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사실 그래픽하게 이제 보면서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 어떤 현재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git status 명령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되는 또 명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테이터스 뒤쪽에 추가로 옵션 개념으로 우리가 뭔가를 많이 붙여 넣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제를 보면서 제가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생성하시고 수정하시고 이제 add 명령으로 스테이징 영역에 이제 반영을 하신 상태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징 영역에 있는 변경 이력은 더 이상 수정할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이제 git 저장소에다가 반영하셔야 되겠죠. 자,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이 git commit이라는 명령인데요. 커밋을 하실 때는 반드시 -m 옵션을 주셔서 그 커밋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이력을 관리한다는 건 결국 git 저장소의 이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테이징 영역에 있는 이력을 최종 레파지토리에다가 반영을 하실 때는 이 레파지토리에 저장하는 이 변경 이력에 대한 어떤 메모 성격의 어떤 메시지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그 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m이라는 옵션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 -m 한 칸 띄우고 제가 대문자 A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대문자 A보다는 조금 더 길게 문자열로 이제 어떤 의미의
커밋인지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좀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문자를 메시지, 커밋 메시지로 주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A라고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와 있는 파일의 변경 이력을 최종 로컬 레파지토리에다가 반영을 하실 때는 git 커밋 한 칸 띄우시고 -m 그리고 한 칸 띄우시고 해당 커밋의 어떤 메모 성격의 어떤 메시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해당 파일의 변경 이력이 최종 로컬 레파지토리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커밋이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스테이징 영역에만 올려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최종 커밋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셔야 로컬 레파지토리의 변경 이력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버전 관리, 즉 변경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스테이징 영역의 내용, 반영된 스테이징 영역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스냅샷 형태로 파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커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커밋이 스냅샷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잘 모르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최종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커밋으로 버전 관리를 위해서 이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최종 git 레파지토리에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커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커밋과 관련된 다양한 옵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밋과 관련된 옵션들도요,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어떤 예제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untracked 파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작업 디렉토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만드시고 한 번 또 애드를 하지 않는다, 즉 스테이징 영역에 한 번 또 올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git 입장에서는 이 파일의 변경 이력이 추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즉 untracked 된 파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파일에 대한 변경 이력 같은 것들을 추적하시려면 최소 add는 한번 해주셔야 돼요. 즉 스테이징 영역에는 한번 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untracked 되고 있는 파일에서는 변경 이력 같은 것들이 유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add, 즉 스테이징을 하시고 스테이징을 넘어서 로컬 레파지토리에다가도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었던 가정들을 쭉 이렇게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저희가 최초에는 git init 명령을 이용해서 그 basic이라고 하는 폴더를 이제 git에게 이제 이 폴더를 관리해라고 작업 디렉토리로 이제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저희는 hello.txt 파일을 만들었고 그 파일 내에 어떤 create라고 하는 문자를 포함한 파일을 만들었죠. 그 후에 add 명령을 이용해서 그 파일의 변경 이력을 스테이징 영역으로 옮겼고요. 그 스테이징 영역의 내용을 최종 커밋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git 저장소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git 저장소에는요, 커밋의 이력이 기록됩니다. 커밋의 이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git을 사용하시다 보면 수차례 이제 커밋을 하시겠죠. 그럼 그 커밋이 이렇게 이력이 남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게 파일의 변경 내용이 이력이 남는다는 것인데요. 커밋의 이력이 결국 파일을 우리가 관리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커밋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커밋을 하셔야 이 커밋의 이력이 남고 차후에 나중에 복구라든지 이런 일을 할 때도 모두 다 로컬 레파지토리의 이력, 즉 커밋의 이력을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커밋을 잊지 않으시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커밋이 성공한 후에 저희가 상태를 한번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조회한다는 말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영역의 상태에 대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git이라고 명령을 주시고 한 칸 띄우시고 이 status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on branch mai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내가 작업하고 있는 브랜치는 메인 브랜치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working tree clea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 작업 디렉토리와 스테이징 영역 그리고 git 저장소의 3상태 모두가 현재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즉 말 그대로 클린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세 가지 영역 모두 지금 동일한 현재의 상태라고 하는 의미는 working tree clean이라고 하는 요 단어로 만약에 출력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물론 이제 스테이터스를 찍어봤을 때 세 가지 영역이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른 어떤 상황에서 스테이터스의 결과는 저희가 차후에 계속해서 실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좀 말씀드리겠지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애드를 하시고 커밋을 하셨다면 당연히 스테이터스를 찍어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요, 마지막으로 git log라고 하는 요 명령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여러분은 로컬 레파지토리 git 저장소에다가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예제에서는 한 번밖에는 커밋을 하지 않았지만 차후에 저희가 이제 수차례 커밋을 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커밋의 어떤 이력 같은 것들을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이제 git log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이 git log 명령을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은 보시게 되면 하나의 이력밖에 없죠. 하지만 차후에 여러 커밋을 하시고 난 이후에 로그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요. 커밋의 이력들이 쭉 목차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커밋의 이력 정보를 확인하는 어떤 하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차례 우리가 커밋을 한 후에 이렇게 로그 명령을 이용해서 커밋의 변경 이력들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Git의 명령어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Git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고요. 잠깐 쉬고 와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새로운 개념들로 계속해서 Git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